어떡하지? 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녹화를 시작했어. 큰일 났네. 아, 네. 오늘 스터디는 어쨌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의 트렌드는 주시장은 확실히 유동성에 의해서 어거지로 땡겨오는 듯한 이미지가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뒤에 보시면, 아이고, 왜안 넘어가네. 네, 한번 보시죠. 그래서 1개월 수익률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좋으려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 다 압도적으로 상위 그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 1개월이 마이너스 9.25%예요. 아식스는 1개월이 13.6%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데커스는 마이너스 5%입니다. 노보노는 마이너스 9.66, 릴리도 마이너스 3.5, 테피스트리가 오히려 5.9%, 카바가 5.1%, 온이 13.07%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최소 1등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주식에 근처를 따라가고 있어야 돼. 추세라는 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근데 보세요. 노보노는 에르메스는 데커스는 지금 탑으로 수익률 좋은 온이나 아식스에 비해서 확실히 2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거는 추세가 꺾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추세 꺾임입니다. 어. 한 번도 우리가 다이어트가 시장 주도주였을 때 1개월 수익률이 이렇게 마이너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얘네들 퍼포먼스가. 근데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있었거나 이제 뭐 많이 번 사람들 이제 털고 나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또 이제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이건 3개월인데 3개월도 역시 부진하죠. 에르메스 마이너스 8%, 아식스는 플러스 21%, 카바는 플러스 38%. 근데 노보노가 마이너스 12%, 데커스도 마이너스 5%, 온이 플러스 27%. 그러니까 사실은 온한테 데커스가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급이 데커스로 많이 해먹은 애들이 온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GLP-1이 될 때, 다이어트가 될 때, 릴리나 노보노로 돈 많이 번 애들이 일부 차익 실현해가지고 힘스 같은 애들하고 아니면 기타 또 자기네들도 GLP-1 한다라는 잡주들을 투자해서 또 단기간에 먹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덜 오른 애를 사서 끌어올리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는 딱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딱 요쯤 되면 노보노와 데커스는 내 포트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자꾸 강한 애를 이익 실현하고 약한 애를 내 포트에 담으려는 습성이 있으시는데 사실 반대로 해야 돼요. 강한 애를 계속 담고 있다가 강한 애조차도 꺾였다 그럼 시장이 꺾이는 거라니까. 그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얘 괜찮은데 왜 빠지지? 그러면서 약한 애를 자꾸 보충을 해주는 심리가 있어. 물타기를 하는 심리가 있어. 약한 애가 잡초인 거야. 약한 애를 내쳐야 돼. 왜냐하면 선수들이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별로 안 빠져?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주도주가 원래 그런 성향이에요. 시장이 막 2, 3%씩 빠지는데도 0.5% 빠지거나 오히려 그냥 보합선에서 마무리했잖아. 노보노나 릴리나 이런 애들이. 상반기, 작년 이럴 때 보면. 베커스 같은 애들 시장 조정받을 때도 별로 잘 안 빠졌다고. 근데 시장 별 조정도 안 보이는데 얘네들이 언더퍼폼을 해? 사실은 이제 좀 주도주에선 탈락인 거지.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여러분 포트는 사실 카바나 아식스나 옹은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카바를 의심하지.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고 재무제표를 보고 트렌드를 파악해 보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다 보니 늦는 거야. 왜냐하면 숫자로 찍히는 건 한참 후라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카바한테 기대하는 건 뭐야? 성장이야, 성장. 음식료에서 제2의 치폴레의 이미지를 얻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30%씩 성장을 해? 뭐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주가적으로 막 카바에 대한 언급이 되고
이런 게 주가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웬만한 투자자들이 야 카바가 뭔데? 아휴 뭐 그 지중해식 레스토랑이지 뭐 그게 돼? 아 그게 왜 이렇게 그래서 뭐 좀 주식한다는 애한테 보여주면 "야 이거 밸류에이션이 미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주식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거나 체크한 다음에 '어 되겠는데?' 라고 할 때 들어간단 말이야. 인제 그게 막 신문에도 언급되고. 그건 선수들은 인제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사실은 주식 투자 일정 부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뜨기 전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떠서 인제 정말 엑시트하기 바로 전에 프랜차이즈에 막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신발이 인제 거의 목끝까지 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데커스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는 애들 땡기자라는 게 딱 보이잖아. 얼마 전에도 아식스보다 미즈노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고 데커스보다 온이 퍼포먼스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야. 아 인제 1 차적으로 지난 2-3년 동안 많이 번 애들이 차익 그 종목들에선 차익 실현을 하고 제2, 제3의 종목으로 가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어올리고 그거 먹고 또 나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매몰돼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뭐 1 개월, 6 개월, 3 개월 해 봐도 그냥 계속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카바, 온, 아식스. 계속 똑같아요. 이거는 개월수를 6 개월로 늘려 봐. 카바는 88%, 아식스 66%, 여전히 에르메스는 마이너스 15%, 오는 45%, 테커스는 0.3%, 노보노는 인제 마이너스 3.9%. 봐봐. 안 되는 거라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인제 뭔가에 대한 견제들이 들어가는데 릴리가 좋지 노보노가 좋겠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유럽 주식에 대한 뭐 어떤 간섭이 있어도 있지. 아니 미국이 비만 최고 국가인데 릴리 거 쓰지 당연히. 노보노 거 해 가지고 막 FDA 승인해서 막 그 당뇨랑 비만 치료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긴 쉽지 않지. 근데 유럽은 돈도 없고. 이 논리가 주식시장은 항상 작용한다니까. 단순히 기업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제 우리 걸 가지고 넣어 보자는 거야. 최근에 인제 그래서 다 비웠어. 예를 들어서. 나 인제 난 택시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승자만 뽑아 봤더니 카바, 아식스 그다음에 뭐 릴리, 온 정돈데 뭐 그렇게 하면 나쁘지 않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인제 팜마트를 그죠? 팜마트를 알았으니 팜마트를 한번 비교했어 봐. 팜마트의 퍼포먼스 어때? 거의 카바와 아식스급으로 좋죠. 카바, 아식스, 팜마트 순으로 탑이지. 그러면 장난감 중에선 팜마트가 또 대장으로 지금 일어서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새로운 신발 다이어트의 최초의 릴리, 노보노, 아식스, 데커스처럼 지금 획을 긋고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팜마트 퍼포먼스 좋으니까. 그러면 3 개월로 또 줄여 보자, 팜마트를. 팜마트 3 개월이 29%야. 온 27%, 카바 38%, 아식스 20%, 릴리는 3.9% 니까 팜마트가 카바를 제외하고는 탑이야, 수익률이. 심지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도. 중국 기업인데도. 그러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애를 버리고 팜마트로 포트폴리오 교체를 이뤄내야 되는 거야, 빨리. 그리고 그게 지속성이 얼마가 될지만 보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근데 팜마트가 1 개월로 찍어 보고 3 개월로 비교해 봤더니 갑자기 온이나 카바보다 현격히 밀린다, 아식스보다. 그러면 팜마트에서도 뭔가 수급적인 변화나 주도주로서의 이탈 현상이 보인다라는 거라고. 근데 안 보여. 보세요. 최근에 팜마트의 주가의 흐름 보셨어요? 막 뭐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실적 발표한 날 제외하고 갑자기 막 뭐 변동성이 하루에 막 10%씩 거의 없다니까. 이게 데커스 주가 올리는 2-3 년의 기간 그리고 릴리랑 노보너 주가를 2-3년 동안 끌어올릴 때 모습하고 똑같아. 거래량도 많지 않아. 그러다가 쪼끔 호재가 나오면 좀 반짝여서 레벨업 한 번에 그리고 좀 살살살살 기는 것 같으면서 쪼끔 움직여. 근데 누적으로 봤더니 뭐야 어느새 주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러다가 인제 주식적인 뉴스에서 파이낸스 면에서 인제 이 회사를 커버를 해?
그러고 봤더니 정말 사회적 현상으로 막 장난감이나 막 빼꾸나 막 이런 것들 유행해. 그걸 이제 관찰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뒤늦게 투자를 하기 시작해. 그게 늦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컨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3개월, 1개월, 6개월로 봐도 절대로 주가에 꺾임이 없어야 된다. 근데 자,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자.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 거야. 우리는 동네 축구협회가 아니니까 K리그에서 머물면 안 된다니까. 자, 이 8136 TSE가 뭐냐? 아이고, 어디 갔어? 이 8136 TSA가 뭐냐? 요게 산리오입니다. 산리오. 산리오를 넣어보자. 그러면 산리오까지 넣어서 3개월 수익률을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도주 섹터 내에서. 소비재에서 우리만큼 많이 트렌드를 파악하고 팔로우 해본 사람이 없잖아. 근데 상반기까지 비만과 신발 이런 거 러닝 이런 게 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최고로 수혜를 받는 애들 담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트렌드가 더 좋거나 주가가 더 좋다라는 뭔가 의심해 봐야 되겠지? 근데 봐봐. 3개월로 봤더니 산리오가 45.84%야. 그러면 지금 사실상 트렌드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던 카바보다도 높은 수익률이야. 3개월이. 온이나 아식스는 당연히 더블에 가까운 얘네들보다 더블에 가까운 수익률이고 팜마트의 30%와 비교해도 15%나 높은 수익률이야. 자, 이건 뭐야? 그럼 1등 누구야? 산리오란 얘기지. 산리오가 사실은 리더하고 있는 거야. 산리오가 릴리랑 노보노 역할을 릴리면 노보노면 이제 팜마트가 릴리 같은 애가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제3의 힘스 같은 애들로 나온 애가 누구였던 거냐면 한국의 SAMG 엔터나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거론하고 있는 뭐 반다이나 하네스나 미국에 있는 뭐 빌드베어샵이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감 회사들 요런 애들까지도 이제 막 주가를 막 펌핑 해보려고 하는 뭐 요런 거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도는 누구야, 지금? 산리오야. 산리오랑 판마트야. 지니기에서, 장난감에서, 지니기에서 트렌드 리더는 산리오와 판마트야. 노보노와 릴리가 GLP의 리더였던 것처럼. 아식스와 데커스가 신발의 리더였던 것처럼. 근데 얘네가 꺾여? 그러면 이 섹터는 죽는 거야. 꺾이는 거라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산리오와 판마트의 트렌드를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여전히 우리는. 근데 지금 얘네들의 트렌드가 어때? 최근 3개월이나 1개월을 비교해보면 그 어떤 애들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자, 거의 최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산리오 15%니까. 온 13%, 아식스 11%, 판마트가 이제 어제 요걸 제가 이제 스터디 준비하느라고 요 며칠 전에 잘라놔서 그래서 1.18%였는데 오늘 또 급등했으니까 사실은 요걸 반영하면 뭐 하긴 다른 애들도 오르긴 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지. 1개월로 봐도 산리오와 판마트와 아식스와 온 정도가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소비재에서. 전 세계 소비재 중에서 가장 핫 트렌드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1개월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고인물 코스피는 대만 TSMC로 대장이 교체되는데 한국은 25년째 삼성이다. 한국 주식시장 나홀로 마이너스야. 맞아. 나홀로 마이너스지. 봐봐. TSMC는 연초에 593달러였던 주가가 7월 11일 날 1080을 찍고 지금 977이니까 이제 거의 1080에 한 10% 모자른 수준으로 왔어. 자, 무슨 얘기야? 이런 게 주도주의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노보노나 릴리도 여전히 주도주의입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메이크업 속도가 좋고 빠질 때도 30%씩은 안 빠지는 거지. 신발도 보세요. 아식스나 데커스나 오는 지금 오는 오히려 더 신고가 가고 있고 아식스도 오늘도 결국은 또 신고가잖아. 연초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 지금 벌써 신고가를 갱신한 애들이 사실은 주도 섹터인 거야. 그러면 비만은 지금 사실상 신발한테는 밀린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산리오는 사상 최고가야. 그러면 장난감이 아식스 그러니까 신발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재에서는 주도하고 있는 아주 최강의 테마인 거야. 근데 누가 지금 장난감을 얘기하고 있냐? 장난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빼꾸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빼꾸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안 갔잖아요. 저가 소비 갔지. 저가 소비에 대해서는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애들이 조정도 없이 그냥 계속 신고가 가는 것처럼. 어. 근데 이제 상승의 폭이 크지 않은 거지.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1% 정도 상태잖아요. 그죠? 여전히 주도주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냥 뭐 메이크업 하고 있는 추세인 거지. 근데 삼성전자 봐봐. 원래도 잘 안 올랐다가 그나마 AI 테마를 받고 HBM 테마를 바꾸고 뭔가 올라가나 싶더니 남들 빠질 땐 더 아작나서 62,600원. 다시 뭐 코로나 때처럼 5만 전자를 볼 뻔했죠. 하마터면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과 미국의 금리 B컷이 없었다가는 아주 5만 전자까지 볼 상황이었지. 이런 게 주도주가 아니라고. 이게 꼴찌주라고. HBM도 결국에 삼성전자까지 끌고 올라가니까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여기 봐.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회복 속도 봐봐. 삼전하고 TSMC의 회복 속도 봐봐. 얘는 이러고 반등하는데 이러고 다시 내리고 앉아 있잖아. 다르다는 겁니다. 메타 스마트 환경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이 AI 챗봇 메타 AI 유명 배우 목소리를 담아서 레이벤은 실시간 번역을 해준대. 봐봐. 그럼 메타가 불안해? 그러면 룩소티카를 하면 돼. 룩소티카는 뭐 노령화 수혜, 러닝 수혜, 바이크 수혜, 패션 수혜, 그 다음에 뭐 안경을 갑자기 안 쓸 것도 아니고 선글라스 안 쓸 것도 아니고 AI 테마도 있어.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보자면 다섯 개 업체, 여섯 개, 일곱 개 업체가 있다고 치면 애플은 이제 사실 이제 버핏도 버렸고 이미 관리의 팀 쿡이 온 이후로 회사 망가지기 시작했고 자사주나사는 쓰레기 회사가 됐고 금융주인 거지 완전히. 애플 혁신이 전혀 없죠. 사실 비전 프로 너무 실망이 크지. 이번에 나온 아이폰도 사실 혁신 없지. 이제 우리도 이미 그러니까 애플이 망한다 얘기 아닙니다. 이제 매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거지. 그러다 주가는 한 번씩 후청후청하면서 빠지는. 스타벅스가 망해? 라고 누가 물어보. 안 망하지. 근데 매력이 없지, 주식으로. 애플이 그런 주식 됐다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왜? 아니, 리더가 관리형인데, 개발자가 아니라 관리형 인재인데, 어떻게 주가가, 아니, 어떻게 AI 테마를 주도할 수 있겠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아마존 어떠냐고 그랬을 때, 아마존도 제프 베조스가 헛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연애하러 가고, 뭐, 화성 간다 그러고,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도 흉내내고. 그러니까 아마존도 아닌 거지. 구글은 이미 뭐 사실 맛이 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여전히 이제 수장이 남아 있는 게 누구냐라고 치면 얘잖아 얘. 메타 주커버그 물론 메타버스로 이름 바꾸고 막 뻘짓도 했지만 뭐 실수인 거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저도 했으니까 메타버스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니야? 그치만 어쨌든 오너는 엄청난 꿈도 꿔보고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러면서 성숙해지는 게 오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오너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열심히 가자라고 했을 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도 메타를 말씀드린 이유. 오너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찌됐든 우리 이거 한번 미쳐봤지만 해보자라고 하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돼. 테슬라도 마찬가지야. 근데 리더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막 관리형 인재야. 뭐 워렌 버핏 주주총회한테 가서 앉아 있어. 주식 사달라고나 하고 있어. 맨날 자사주 바이백이나 하고 이런 회사의 주가를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3년 전만 해도 애플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등이었단 말이야. 버핏도 선택을 했으니까. 최근 어떻게 됐어? 다 팔고 도망가고 있지. 애플 혁신 없다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지. 한순간이야. 이런 공룡들도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정말. 애플은 물려줄 주식이 아니지. 애플은 욕했을 때 샀어야 되는 주식이지. 지금은 아닌 거지. 오히려 베팅을 하려면 누구한테 베팅을 해야 돼? 메타나 테슬라한테 해야지, 사실은. 왜? 미친 척 하면서 하고 있잖아. 젠슨 왕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되지. 어. 근데 한국에서 뭐 진짜 똑똑하다는 IT 유튜버들이 밀었던 주식이 뭐야? 최근 몇 년 동안? 인텔이잖아. 어떻게 됐어? 보면 뭐 답 나오죠.
어쨌든 메타 스마트 환경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주가 연일 사상 최고치지.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This is pretty crazy that I can 이라고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왕이 뭐 AI의 사실은 이제 홍보대사가 되고 있지. 팔아먹어야 되니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애플은 비전 프로 완전 쫄딱 망한 거에서도 모자라서 이제 점점 혁신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죠. 젠슨한 주식 다 팔았다. 모건 스탠리는 블랙웰 대량 생산으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다시 높여잡고 이게 또 이날 이제 트리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스닥이 주가 빠지다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좀 잘 안 느껴지세요? 이런 것들이? 저만 느껴지나? 진짜 어거지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막 금리 갑자기 낮춰주고 파월이 막 입에 바린 소리 막 해주고 젠슨은 갑자기 주식 다 팔아서 이제 주식 안 판다 그러고 하필 요 기간에 또 블랙웨일 대량 생산한다 그러고 모건 스탠리는 이제 4분기에 45만 개 나올 거라 그러고 근데 또 이 모건 스탠리는 무슨 짓을 했어 한국에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에실러 룩소티카의 주가는 이렇습니다. 장기 주가는 그러니까 요렇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을 때 요럴 때 사놓으면 아주 장기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지. 어, 대만 자치하는 연초 대비 24%, 한국은 코스피는 2.54% 하락, 인도는 무려 20%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반토막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시총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국내 시가총액 2위 업체가 어, 이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막 10%씩 급락하고 그죠? 삼성전자 목표가도 27%나 낮췄죠. 그때 뭐 폭락했죠, 주가가. 그러고 났더니 매도 보고서 공개되기 이틀 전에 100만 주 이상 매도했다. 선행 매매 의혹이 있다. 모건 스탠리. 얘네는 과거 전력이 있죠. 그렇건 저렇건 어, 안타까운 건 그냥 얘네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로 안 좋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심하다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왜 해먹겠냐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본이나 대만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짓을? 근데 또 사실은 또 그렇기도 한데 이걸 또 너무 음모론으로 또 가져가면 안 돼.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주식이 어땠냐. 비슷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식이 어땠어,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 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모건 스탠리 음모고 뭐 사실은 우리나라 다 죽이려는 뭐 이렇게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좀 과매도 상태였던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겨울 온다라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오고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급락하고 뭐 그랬던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 오늘 이제 뉴스에서 올해 4분기 반도체 사상 최고가다. 어저께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면서 장외에 13% 가까이 급등했죠. 이제 호시적을 발표하면서 난리가 났죠. 지난 4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더블 가까이 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국내도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도 반등했고 삼성전자도 반등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사실은 겨울에 잘 나간다. 그래서 겨울론을 부식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 안 보거든요. 전 요새 HTS 자체도 잘 안 키지만 잘 안 보지만 보면 이게 의미도 없긴 하지만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샀죠. 하이닉스 주식을 샀죠. 그리고 개인들은 또 그 많은 물량을 내놨네요. 아우, 18, 18 하면서 판 건지 이제 더러워서 판다. 이제 반등하니까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팔았죠. 외국인 엄청나게 샀죠.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팔았어. 마이크론이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HBM이 여전히 호황이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을 거라는 관점이 나왔는데도 팔았어. 오늘 삼성전자 주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기관이 끌어올렸고 그래서 외국인은 단 9월 2일 딱 하루만 사고 단 하루도 산 적이 없어. 지금 뭐 역대 최장기간 매도하고 있죠. 월별로 치면은 사상 최대 금액을 매도한다고 하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보세요. 마이크론도 고점 대비하면 완전히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하락했어요. 요때. 난리 났을 때. 변동성 난리 났을 때. 그리고 이제 호실적을 발표해서 이제 반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고점 대비해서 막 40%씩 빠져.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고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억울해할 필요 없고 또 그만큼 빨리 반등하잖아. 막 하루에 10%씩 오르고 10%씩 빠지지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남성 투자자들이 꼭 한국의 주식이 반도체만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한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AI만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투자해야 된단 말이야. 전기차만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야. 뭐 약간 이런 식이야. 되게 쏠림이 심해. 근데 앞서도 봤지만 신발 다이어트 장난감을 해.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겪지 않아. 아니, 남들이 다 하는 반도체를 그렇게 하고 싶어? 저는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 기대감으로 뒤늦게 끌어올리는 거 봐. 엔비디아 이때부터 이제 먼저 사실 이렇게 날랐고 얘는 뒤늦게 HBM 수혜라고 하면서 사실은 쏙쓰리든 뭐든 이런 반도체 ETF의 수급도 엄청나니까 이제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뭐 다시 연초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니까 좀 올라오는 기세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또 수급이 안 좋아서 그럼 또 빠지겠지.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이거 호실적이 나올지 아니면 뭐 실적이 꺾일지 이것도 맞출 수가 없고 B2B니까 반도체라는 게. 아 내가 메타가 사고 있는 거를 무슨 납품 담당자여서 뭐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우리 HBM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콜을 통과해서 이제 SK 것도 마이크론 것도 이제 값이 후드려 쳐지는지 아닌지 이것도 예상할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야?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자체도 불안한데 그 기업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어. 근데 그냥 꿈만 갖고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인제 불을 끼얹는 게 그 그냥 숏에 베팅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진짜로. 그렇게 확신하면은 인버스에 투자하라. 한국 주식시장 금투세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너 인버스 사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뭐 흥분할 일은 아니지만 뭐 이런 정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도 참 그죠? 문제가 있죠. 아 나는 그런데도 할 수 있어. 해 보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드렸죠. 저는 제 관점에서는 엄청 좋은 기회가 온다니까. 왜? 금투세 시행해. 반도체 막 윈터 와. 갑자기 삼성전자도 퀄 통과해서 뭐 HBM 가격 뚝 떨어져. 막 엔비디아 갑자기 후려치기해. 그다음 11월 이후로 막 나스닥도 좀 조정받아. AI 고점론 나와. 그럼 이제 한국 시장 어떻게 됐어? 금투세는 시행됐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한국 시장은 갑자기 HBM 고점이라면 또 두드려 맞겠지? 그럼 뭐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리고 막 외국인들 판다 뭐 뉴스가 연일 나올 거고. 봐봐. 그러고 나면 진짜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라니까. 그럼 또 이제 그러고 그거를 쌀 때 누가 사들일 것 같으세요? 검은 머리들은 저놈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해. 싸면 사는 거야.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싸게 살 기회를 뭐 노리고 있는 거지.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뭐 자기네들 다 팔았으니까 뭐 안 좋은 보고서 내놓고 후드려 깐 다음에 금투세에다가 투심 악화되면 더 빠지겠지? 그럼 뭐 반토막 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사면 AI 수혜로 다시 뭐 HBM 실적 잘 나오고 그럼 뭐또 해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무 감정이입할 필요 없어. 얘네들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돼주면 진짜로 싸지면 진짜 싸지면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싸진다. 정말 막 개투고 뭐고 정말 다 버린다 한국 주식을. 아니, 그러면 사야지. 그때 딱 보세요. 매매 동향 보라고. 그럼 외국인들 사고 있을 거라 아마 그때. 그럼 이제 그때는 바닥을 찍었겠지. 어, 그때 같이 사면 돼. 뭘 미리 들어가서 같이 18, 18 하면서 흥분하고 그래. 한국 주식 아니면 할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금융사들 해외 부동산 투자 자산 부실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 운용사들이나 증권회사들이 하라는 것만 안 하면 돼. 브라질 펀드 만들 때 브라질 투자 안 하면 되고, 채권 투자라고 할 때 채권 투자 안 하면 되고, 미국 주식에 올인하세요라고 할 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고, 한국 주식 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한국 주식 하면 돼.
얘네들이 포기했을 때 하면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뭐 맨하튼에 있는 호텔이며 오피스 빌딩이며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지. 맞아. 근데 그걸 한국 금융사한테 왜 팔았을까? 그 대단하신 분들이. 그 매번 따박따박 수익률이 꽂히는 그걸. 근데 어떻게 한국 금융회사들이 그런 건물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사가자마자 코로나가 오고 갑자기 임대 수익 시장이 바뀌고 수익률이 다 떨어지고 막 다 부실이 되고 부도가 나냐고. 신기하게. 한국 금융 수준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는 길을 다 얘기해 주는데도 거기에 속아 사람들이. 그것만 안 하면 돼. 얘네들이 하라는 것만. 그래서 AI도 AI ETF 투자라고 그 붐이 나오면 한 템포 쉬면 돼. 쉬면 되잖아요. 비만 ETF 하라고 그러면 쉬면 된다니까. 신발 ETF가 만들어져? 그럼 쉬면 돼. 장난감 ETF가 나와? 그럼 안 하면 되지. 안 만들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K리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로 가면 돼. 전 세계에서 소비재 중에서 트렌드적으로 꺾이지 않으면서 주도하고 있는 애 투자하면 잃을 수가 없어. 투자를 해서.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파크 하나만 보면 제가 축구협회를 말아먹을 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뭘 해도 말아먹는다니까? 뭘 해도. 축구협회만이 아니야. 뭘 해도 말아먹으래야. 그래서 선순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기력도, 체력도, 머리도, 정신 건강도, 내 가정 상황도, 내 재정 상황도 모든 게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돼. 기업도 마찬가지야. 잘 된 놈이 잘 돼. 안 된 놈은 계속 족박 차는 거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인텔도 돼? 안 되잖아요. 결국 멍청이들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어떻게 인텔이 엔비디아에 발려? 이런 시대가 오잖아. 그죠? 참, 진짜 격세지감이죠. 어, 스타벅스 이제 벨 한 다음에, 그분이 인수한다, 한국 지분을 다 가져가서 인수한다고 할 때부터 신세계의 기운은 이상했고, 스타벅스에 대한 감은 이상하다고 느꼈잖아, 우리. 왜 스타벅스가 갑자기, 신세계 그분이 하는 그거한테 왜 이걸 다 넘기지? 라고 느낌이 왔잖아. 요새 스타벅스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뭐 2시부터 5시까지 주문하면 뭐 반값 해주고 뭐 쿠폰 계속 뿌리고 뭐 구독제를 내놓질 않나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런 게 이제 대중화가 돼서 이제 할머니들도 가고 이제 진상들도 가서 뭐 떡볶이를 먹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여기는 하지 않다는 거야.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고 커피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더치브로스도 봤지만 뭐 그럼 더치브로스 매장 늘어나는 거 확인하고 뭐 매출이 올라 아니라고. 그냥 트렌드적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감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사장님이 바뀌어도 사업이 힘들다. 나이키, 스타벅스. 나이키 사장님 바뀌었어요. 진짜 나이키 인턴 출신이었던 사람으로 30년간 근무했던 사람으로. 나이키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예전만큼 혁신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 이 운동복이나 신발이나 이 의류든 뭐가 됐든 에슬레저라는 게 굉장히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면서 경쟁이 너무 다변화됐다. 그러니까 아디다스, 나이키는 예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룰루레몬도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치브 윌슨이 은퇴하고 난 이후로 룰루레몬은 망가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응. 이런 노력들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노력한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하겠지만 문제는 수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료화된 나이키의 문제라고. 이미 윗대가리도 그렇지만 중간 간부들조차도 디자이너도 핵심 디렉터도 다 맛이 간 거라고 회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의 어쩐 선순환, 악순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엘리엇 힐도 한 1년, 2년 지나고 봤더니 주주 원성에 의해서 또 갈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다시 주가 꼬꾸라지고. 인텔이 그랬다고, 인텔이.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의 패턴을 너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어. 인텔, 스타벅스, 나이키, 룰루레몬 다 마찬가지야. 이제 피크 찍고 좀 꺾이는 회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전에는 이게 매력이어서 2030이 매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등을 돌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말장난이야. 그냥 안 되니까. 그죠? 경기 어려워지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는 뭐야? 짐 샤크가 유행하잖아. 그죠? 어, 벤 프랜시스라는 젊은 애가 만드는데 2012년에 창립했어.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얘가 무려 벌써 매출이 얼마야? 연매출이 5억 5천만 달러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클 수 있는 경쟁자들이 막 나오는 시장이라고. 룰루레몬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트렌드가 빠르다고. 온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빠른 시장 안에 성장해서 상장해서 저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는다는 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반대로 그렇게 빠를 수도 있다고. 무너지는 속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톡방에 올려주신 것처럼 데카트론 이런 애들처럼 어 프랑스의 이 저가 의류 이런 애들이 또 요새는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 시장의 경쟁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키, 아디다스가 예전에 명성을 조금은 되찾을 수 있겠지만 부활할 수 있다? 쉽지 않다는 거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 중국이 가마솥이 식을까 봐 190조의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은행 지급 준비율도 0.5%포인트 낮추고요. 살아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00%. 왜? 혁신을 땡겨올 수가 없어. 이제 부동산을 이제 구조조정 시켜서 다 말아먹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빅테크까지 때려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려요. 창의성과 창조가 억제되는 시스템이잖아. 뭔가 하다가 이게 뭔가 사행성이 있는데 뭔가 공산당의 체제를 비난하는데 그럼 다 조지잖아. 게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규제 장벽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 애들이 무슨 성장을 해. 중국이 지난 20년간 해온 성장 다 가짜지. 여러분도 다 느꼈잖아요. 다 가짜니까 맨날 파라다이스에 와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한 판에 그런 게임하고 놀아대고 한국에서는 중국어가 열풍이 불어서 중국어가 나온 분들이 그런데 가가지고 중국 바이어랍시고 가가지고 유치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테이블에 앉히면은 보너스로 몇 천만 원씩 받고 집에 갈 때 그 사람들한테 아모레퍼시픽에 뭐 설화수 갔다가 와이프 주라고 안겨주고 이러는 게 그게 이제 구조적 성장이냐? 아니잖아. 민간이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었잖아. 근데 돈 풀어서 살아날 수 있어? 없지. 헛소리지.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죠. 중국 경제 활성화 기대에 이러고 났더니 이제 금리 낮추고 뭐 돈 푼다고 했더니 갑자기 SD로도 오르고 그죠? 뭐 프라다도 주가 반등하고 명품들도 이제 다 죽어가던 명품들이 갑자기 막 심폐소생하듯이 반짝했는데 구조적으로 좋아지겠냐? 여지껏 못 팔았으면 이제 팔 기회인 거지. 트렌드는 다 넘어왔는데. 국내도 보면 이제 화학주가 갑자기 금호석유, 뭐 대한유와 막 봐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다니까 갑자기 이제 막 중국에서 돈 푼다니까 화학주 철강도 오르고 모건 스탠리 매도 의견 나오니까 시총 원투탑은 막 신저가로 빠지다가 갑자기 또 뭐 마이크론 시정 나오니까 급반등하고 그러다가 막 다 죽어가던 뭐 금융회사들 밸류업 한다니까 올렸다가 반도체 꺾이고 하니까 뭐 또 주가 갈 거 없으니까 바이오 드립치고. 다가 뭐 신약 몇 개 수출하는 것 같으니까 또 바이오 드립 나왔다가. 또 이제 뭐 저가 화장품이 된다니까 또 화장품 드립 좀 치고. 이런 거 돌려먹기야, 그냥. 평생이 이런 거 돌려먹기야.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니까요. 저가 화장품주를 했던, 삼양식품을 했던 벌 기회가 있었지. 근데 이게 되게 한국 주식의 요런 패턴들이 되게 나쁜 패턴이야. 그 몇몇들이 아주 유행을 이끄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글로벌로 나가라니까? 글로벌 소비재를 해. 뭐 자꾸 한국에서 그런 걸 찾고 있어. 한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닌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세계 증시가 일제히 랠리했다. 다우가 또 상승. 그거 봐, 나스닥 사니까 다우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해. 그렇게 올인하면 안 된다니까. 확신하고. 음. 근데 사실은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올해 이제 5% 성장률조차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니까 부랴부랴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서 갑자기 지준율 인하하고 돈 풀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한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계획적인 게 아니다. 중국이 그렇지 뭘. 어, 공산당이 다 지 멋대로 하는 건데. 근데 실질은 어떠냐? 실질. 중국 청년 수억 명이 실업자고 난리 난 청년들은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년 실업 늘어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돈 푸는 것도 결국에 뭐 똑같지. 어디나 돈 푸는 건 다 똑같아. 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뭐. 조삼모사. 지갑 닫는 중국 MZ의 버블티도 초저가 경쟁. 중국은 커피보다 버블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1,300원짜리 초저가 버블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미 일본의 전철을 밟는데 사실 한 번도 글로벌 1등이었던 적도 없는데 이제 꺾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대단했던 것만큼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로서 제품으로 전 세계를 한번 휩쓸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너무 좋았잖아. 워크맨, 카메라, 모든 것들이 원천의 모든 정말 대단했던 거고 중국은 이미테이션 성장이었던 거지. 모방 성장. 그리고 콘크리트 성장, 부동산으로 가짜 성장. 그런 건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걸 봤으면 한국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 내 정권에서만 안 무너지면 되니까 뭐 이 생각이 뭐 압도적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통계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오히려 홍콩이나 항생 주식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수익률 좋죠. 급등했죠. 어.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으시면 한국은행 원문 보고서를 꼭 찾아보세요. 근데 이걸 왜 조사했을까? 1번.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조사를 했을까? 이걸 한국은행이. 아무도 안 하는 짓을. 그다음에 2번. 왜 관심이 없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은 이걸 굳이 왜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계산했으며, 그다음 왜 관심들이 없을까?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이제, 하여튼 저도 시장 부정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한번 뭐 와도 뭐가 오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자, 보세요. 엔캐리 자금의 규모가 장 규모는 4,690조야. 그 중에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자금은 302조 원 가량. 그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발작을 일으켰던 건데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뭐 추산도 안 될 만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봐봐. 일부에서는 그 규모를 이경원까지도 보고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확한 규모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경원이야, 이경원. 엔캐리 자금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비상업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규모를 추산했는데, 어, 4,690조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추산한 게 정확한 규모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대충 또 깽또 찍은 게 그 정도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경원까지도 될 수 있어. 그때도 말씀드린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모르는 레버리지거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 CBO가 됐든 뭐 MBAO가 됐든 MBS가 됐든 이게 어디까지 팔렸고 얼마나 부실인지 추정이 안 된다는 게 공포였던 거잖아. 근데 이제 엔캐리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굉장히 오랜 시간 녹아 있잖아. 거의 한 20년 동안 녹아 있는 거니까 사실 터지지 않게 하겠지만 그죠? 우리 인생에 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번 할 수는 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언젠가. 근데 레버리지는 안 된다. 절대로.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없을 테니까. 자, 어쨌든 버핏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뭔가 주식들을 계속해서 팔아 나가고 있어요. 미국은 다시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어쨌든 버핏은 주식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 일 없으면 이제 저는 네이버나 이런 것도 잘 안 보니까 요새는 챗GPT한테 요새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둘이. 경기 불황기에 인형이나 키링, 장난감, 피부 관리 같은 게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 불황기에 인형 키링 장난감이 피부 관리 제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작은 사치다. 돈을 쓰는 대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인형이나 키링 장난감 같은 작은 물건들은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도 일상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선택되기 쉽다. 그 다음에 피부 관리 제품도 자기 관리 용품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의 위기 같은 걸 겪고 나서 느꼈는데 항상 정말 화장품, 그다음 피부 관리, 보톡스 이런 게 유행한 게 한 번 큰 위기가 있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패턴을 찾아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챗GPT는 이렇게 자기 위로를 위해서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붐은 어떻게 생각해? 최근 러닝 붐도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러닝 붐도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어. 경기 불황이나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져.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식품이 엄청 잘 되던 시기가 불황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건기 시기 한번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스몰캡에서. 그때도 보면 불황기예요. 불황기였단 말이에요. 러닝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되는 운동이야. 특별한 장비나 시설 없이도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장비빨 엄청 세우던데. 러닝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러닝 붐도 경기 불안과 연결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챗GPT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 트렌드. 여러분이 심지어 때려보지 않는 구 트렌드까지 전 다 때려보니까. 롱샴. 미쳤죠? 미국에서 롱샴이 그죠? 지붕을 뚫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고터몰에서조차도 롱샴 짭퉁을 판다. 그렇다는 건 이제 롱샴이 이제 대유행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면세점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검색 순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롱샴이 보이고 롱샴 제품 솔드아웃이 엄청 보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뭐 헬렌 카민스키,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는 뭐 노스페이스 눕시, 그 다음 몇 년 전에는 또 뭐 화장품 뭐 유행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새는 롱샴이 유행, 롱샴. 글로벌로 보더라도 롱샴이 거의 지붕을 뚫었다.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돈이 없다, 다들. 뭘 그렇게 자산들을 많이 레버리지로 사놨는지 다들 돈이 없다. 어, 그죠? 프랑스에서도. 자, 그 다음이 뭐냐? 구 트렌드. 자, 보세요. 소니 엔젤 히퍼스. 미쳤죠? 자,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건강검진을 받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원래 최근 들어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가지고 감기 안 걸렸는데, 아우, 추석 때부터 감기 걸려가지고 거의 2주를 제가 막 기침하고 막 열나고 그래서 누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할 일 없어서 이제 누워가지고 맨날 이런 거만 할 게 없으니까 찾아보다가, 빨리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탔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 이 소니 엔젤 히퍼스가 이제 이 구글 트렌드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의 롱샴 수준이 아니잖아. 롱샴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있었잖아, 이렇게 트렌드가. 보세요, 이건 없던 게 갑자기 이게 막 올해 들어서 막 하이킥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소니 엔젤 히퍼스가 요거예요, 요거. 얘가 소니 엔젤 히퍼스. 자, 보세요. 소니 엔젤 히퍼. 데코레이티브 미니 피규어.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챗GPT한테 뭘 물어봤죠? 경기 불황기에 키링이나 장난감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죠. 자기 위로를 위해 작은 소비. 소니 엔젤 히퍼, This tiny doll is making everyone so happy. 라고 2024년 줄라이 8일에 틱톡 트렌드로 SNS 캐치 포더가 explain 소니 엔젤 히퍼가 난리가 난 거지. 대박입니다, 지금. 이 난리가 없습니다. 정말. 스튜던이 완전 여기 빠졌는데 뭐 해? 젠지들이 콜렉십, 여기 소니 엔젤 히퍼에 콜렉하는데 이제 빠져 있다는 거지, 젠지들. 이런 소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진이기의 테마로 전환이 됐다. 시옷, 비옷, 디귿, 이읒, 이읒, 티읒 해서 진이기의 시대로의 전환이 왔다. 사실 이제 버호님의 그 산리오가 이제 초기였던 거야. 생각해보니. 그게 사실은 촉발점이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 그때 우리 늦었다라고 했잖아. 산리오를 보면서. 약간, 그러다가 이제 산리오 투자하자.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리고 또 변곡점이 한 번 있었고. 근데 시작이었던 거야. 시작이라고. 그죠? 그러고 났더니,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팜마트 말씀드리면서 이제 미니소의 그 블라인드 박스, 얘네도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근데 얘도 트렌드가 다시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안하게. 미국에서도 갑자기 트렌드가 떡상이 나와. 미니소가. 심지어 미니소는 상장 기업입니다. 그것도 나스닥인가에 상장되어 있잖아. 그 제가 이제 소니 엔젤 히퍼스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미니소가 나온다고. 연관 검색어. 왜냐면 소니 엔젤 히퍼 바이를 어디서 하냐면 미니소에서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인 거예요. 그 다음이 지금 또 하나 난리가 난 게 뭐냐? 이치카와야. 아, 당연히 이제 뭐 산리오의 캐릭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산리오의 그 세 형제들은 이미 이제 나로호를 타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엔젤 히퍼스, 그 다음에 치이카와, 그 다음에 라부부, 뭐 지금 난리 이런 난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미니소가 치이카와 팝업 스토어를 홍콩에서 열었는데 어떻게 됐어? 난리가 났지. 어떻게 난리가 났어? 치이카와가 월드와이드로 보시면 이렇게 트렌드가 올라가고, 치이카와 패스트 5 years로 보면 어때 트렌드가? 떡상을 하고 있지 지금. 미쳤지 지금. 미쳤다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저세상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니까. 제가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아식스 이후로 가장 핫한 트렌드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제 치이카가 미국에서도 지금 패스트 5 years가 거의 나로를 탔죠, 그죠? 재팬 치이카가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은 이제 힐링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얘라도 봐야 돼. 치이카와라도 봐야 된다. 왜? 정신병 걸리겠어. 다 폭락했어. 다 폭락. 부동산 반토막 나고, 주식 박살 나고, 돈 벌 건 아무것도 없고, 취직은 안 되고, 공산당은 갑자기 농촌으로 내려가라고 교육방송에 맨날 공영방송에 나오고 있어.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 시진핑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근데 이 치이카가 이제 베이징, 그죠? 이게 이제 홍콩에서 이거 팝업 했을 때 상황입니다, 이게. 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니소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지. 미니소가 이제 상장 기업이란 말이야. 야, 이거 미니소도 트렌드가 올라가는구나. 결국 수혜를 보는구나. 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어.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미니소도 주가 시동 걸려고 했는데, 와, 뻘짓, 최고 뻘짓. 영허의 슈퍼스토어라는, 이 또 상장 기업이야, 이거. 이 다 망해가고 있는 중국의 그 뭐지? 슈퍼마켓을 미니소가 갑자기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에 16% 폭락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 용허의 슈퍼스토어라는 회사를 찾아봤어.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는 회사예요. 이 슈퍼마켓을 갑자기 미니소가 인수한다는 발표가 났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동안 아팠는데, 이제 제 뇌에는 엄청난 컴플렉스가 온 거지. 엄청난 혼란이 왔어. 야, 이거 난리 났다. 자, 첫 번째. 이제 16% 폭락한 날의 고민입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폭락이 진정되면, 일단은 미니소의 트렌드가 워낙에 좋아지고 있고, 치이카와나, 지금 소니 엔젤 히퍼스, 이 장난감들이 난리이기 때문에 미니소의 주가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을까? 1번 퀘스천. 2번.
자, 사실은 팝마트의 경쟁자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미니소도 거기 가서도 인형을 사니까. 근데 이 팝마트의 경쟁자인 미니소 씨께서 이런 뻘짓 중에서도 상뻘짓인 용허인 슈퍼스토어를 인수하는 이 뻘짓을 자기 현금의 90%를 써가면서 하니 이게 무슨 장난감 연계 사업도 아니고. 와, 이거 정말 이거 팝마트의 어마어마한 경쟁자의 뻘짓은 팝마트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대한 자기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 뻘짓만 안 하면 되잖아, 팝마트는. 야, 이거 기회이지 않을까? 오히려 팝마트에게 기회인가 아니면 미니소의 단기 주가 하락을 기회로 봐야 되냐. 이 두 가지의 엄청난 혼란에 제가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중국이 딱 지준율 인하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을 발표한 날 저는 딱 확신이 든 게 팝마트가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느꼈지. 왜 그랬을까? 음. 그동안 작살나는 애들로 수급이 다 몰려갔어. 그동안 작살이 났던 홍콩 H나 중국의 대표 기업들한테 수급이 쫙 쏠리는 거야. 그동안 좋았던 팝마트로는 수급이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또 세 번째, 또 확신을 한 거지. 얘구나.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최근 2주 사이에 이렇게 지니기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여러분도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요 소니엔젤 히퍼스와 치이카와와 아까 말씀하신 젤리캣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을 보면서 미니소에 대한 관점과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영허이를 인수한다는 뻘소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안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길래 이게 트렌드가 올라가면서 미니소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 갑자기 주가 폭락합니다. 16%가 빠져요. 물론 다시 메이크업을 하긴 합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막 시장이 좋아지면서 메이크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미니소보다는 확실히 이제 팝마트의 경쟁력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죠. 이제 뭐 쿠로미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나로를 뚫다 이제 더 이상 뚫을 데가 없다라고 이제 구트렌드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만해 뭐 이런 거죠. 젤리캣 아까 말씀하신 젤리캣도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했는데 이게 원래 꺾이는 구간이어서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어때? 꺾이긴 개뿔 뭐 하면서 지금 나로 3차 출발을 했죠 지금. 젤리캣은 요거야 그지?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못 사서 안달이야. 그랬더니 한국은 어때? 한국은 이제 하추핑, 핑 무한반복에 지금 아빠들이 티니핑 막 노이로제, 그지? 걸릴 만큼. 자, 보세요. 이제, 자, 조각이 맞춰져? 챗GPT, 경기가 어려울 때 뭐가 잘 되지? 지니기. 그 다음에 버허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 다음에 산리오서부터 출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준영 씨가 얘기해서 팝마트. 그리고 이제, 주도주들의 몰락. 8월 8일 이제 일본 엔캐리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사실은 시장이 좀 꺾이는 분위기. 근데 갑자기 뭐 파월의 립 서비스와 뭐 뭔가 어색하지만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형국.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 뭐지? 선거 때까지 가보자는 느낌? 뭐 그지? 그런데 갑자기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발표. 뭐 이런 거 딱딱 뭐 조각이 맞춰지면서 야, 장난감한테는 뭐 최고의 시절이 오고 있는 거지. 어, 힐링의 대상이 없어. 이제 이걸 보던 아빠가 같이 눈물을 흘린다. 이러면서 SAMG 엔터가 막 갑자기 3, 4일 동안 주가가 급등하면서 막 더블로 주가 올랐죠. 이 현상을 보고 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 누구야? 산리오. 그 다음에 팜마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에 또 멱살 잡고 누구까지 끌어올리려고 해. 막 미니소나 SAMG 엔터나 하네스나 아니면 뭐 반다이나 뭐 기타 막 장난감 업체들 막 다 뒤지고 있어 지금. 이런 형국인 거지.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트렌드는 완벽하게 귀여움이라니. 왜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야. 9월 19일 계절이 바뀌어도 식을 줄 모르는 백구의 인기. 이제 나이 먹은 아주 트렌디한 사람들한테도 가고 있는.
크리스찬 디올이면 뭐해? 백구지, 백구. 파리에 가서도 백구. 무조건 백을 꾸며야 돼. 강민경 씨도 백구. 강민경 씨가 아식스를 신고 나와도. 강민경 씨가 백을 꾸미면 파야지. 어. SNS, 인플루언서가 백구를 하면 파야지. 포차가 됐던 뭐가 됐던. 한국에 온 그냥 일본 유튜버야. 그냥 뭐 많이 보지도 않는 사람이야. 봐봐. 매달고 있잖아. 백구는 기본이야. 한국에 와도. 한국에 오면 뭐해? 젠몬에 가. 지금 이 안경을 써야 돼. 무조건. 찬혁이 안경을 써야 된다. 제가 어저께 레이벤에 가가지고 선글라스 몇 개를 시착하면서 젠몬 사진과 레이벤과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하면서 요거 잘 어울리시네요. 막 이런 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요게 잘 나가긴 하는데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몰래 딱 꺼내주는데 요 스타일이었어. 레이벤에. 근데 고객님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하면서 다시 쑥 집어넣으시더라. 너는 아재여서 안 돼. 뭐 이런 거인 거지.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다 이걸 찾아.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 뻔해. 이 10대, 20대들의 패턴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읽기가 너무 쉬워. 근데 이제 엄마, 아빠들까지, 할머니까지, 아주 젊은 할머니들까지 빼꾸해서 갑자기 막 젤리캣이나 막, 라부부나 이런 걸 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유행은 종말인 거야. 갑자기, 우리 딸내미 가방에서, 그 인형이 뜯기는 거지. 아, 너 그거 왜 버리니? 그럼 물어보면. 아, 할머니도 했어. 아니면 이런 거지. 아, 엄마가 가방에 갑자기, 엄마랑 같은 거 하기 싫어. 이런 거잖아요. 10대들의 마음. 어. 어쨌든, 지니기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당연히 뭐, 메디큐브 이런 거, APR, 그 국내 업체죠. 뭐, 화장품 이런 거 좋습니다. 좋아요. 리쥬란, 이런 거 좋죠.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피부과에 또 아주 잠입했지 않습니까? 한번. 저는 당연히 피부과에는 10원도 투자할 생각이 없지만, 다른 이유로 피부과를 방문했는데, 간 김에 이제 이걸 다 찍어봤어. 야, 이거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피부과입니까? 백화점입니까? 브로셔가 있어. 이 봐봐. 이 원내 비용이라는 걸 딱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샷, 뭐 플러스 그지? 써마지 리프팅 해가지고 160, 180, 200, 240, 400, 600 쫙쫙쫙쫙 써 있어요. 진짜로. 아니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어쨌든 리쥬란 인기 많다. 써마지도 인기 많고 줄기세포가 진짜 대세긴 하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계속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유행과 패턴이 있다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주베루 뭐 이런 거 엄청 인기 많죠. 그리고 독도 라운드랩, 한국 화장품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올리브영이 미국에서도 검색 트렌드가 좋고 한국은 이미 올리브영이 진짜 완전히 다 먹었죠. 그래서 CJ도 관심이 가지만 그 CJ 회장님과 그 아드님의 행보를 봐서는 제 평생 다시는 올리브영이 아마 전 세계를 다 씹어먹는다고 해도 그 회사 주식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아모레퍼시픽의 미모 바이 마몽드가 다이소에 입점했다. 왜 다이소에 입점했겠어? 그죠? 팔아야지. 안 되지. 아모레는 지금 뭐 이니스프리도 그렇지만 이제 매장이 없죠.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다 이제 안 되는 거죠. 세컨드 브랜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VT가 뭐 다이소에서 리드샷 만들어서 대박 났었죠. 그러니까 사실 머리가 좋아지긴 한 거야. 진피층, 표피층까지 화장품이 흡수가 안 되니까 미세 바늘, 실리콘 같은 걸로 만든 미세 실리카로 만든 미세 바늘로 똑 찌른 다음에 화장품을 바르는 원리인 거잖아요. 사실 VT 리드샷 이런 것들이.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이거 뭐 나이 먹으면 피부에 반영돼야지. 왜 이렇게 저도 피부가 좋아지고 싶긴 합니다. 그다음 아식스 엔젤, 아식스 젤카야는 여전히 좋죠. 가민, 시계죠. 그 러닝 측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민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제 유럽 주식이잖아요. 상장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은 논리이긴 하다. 근데 아식스가 왜 1번이었냐? 러닝 붐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어떤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너무 기능적으로 가면 안 돼. 돈은 패션 쪽으로 간 애들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식스를 당연히 러닝화도 붐이긴 하지만, 기능성화도 붐이지만, 호카도 그렇지만, 온도 그렇고, 패션으로 넘어와야 된다니까. 그거를 신고 입었는데 일상에서도 쩔어야 된다니까. 그게 멋있어야 돼. 단순히 계속 기능으로만 가면 너무 그 기능에 치우친 것들은 트렌드에서 잡혀먹는다고. 생각보다 돈이 안 돼. 근데 패션을 붙여버리면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유행.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민도 미국에 이제 코로소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나 이제 그죠?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당연히 전문화된 분들은 이제 가민으로 측정을 하긴 하는데 특히 저처럼 돈 안 쓰는 스타일들은 뭐 그냥 애플워치로 전 충분하거든요. 수영할 때도 측정해야 되고 뭐 러닝도 하고 뭐 다 하니까. 근데 뭐 애플워치면 충분하다. 그리고 애플워치가 나한테 띵띵 알려주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가미는 아주 정교한 측정이 되지만 이제 애플워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너 일어나. 그다음에 뭐 움직여. 너 운동량 달성 미달이야. 뭐 이런 얼럿을 계속 주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문자나 카톡도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다음 미우미우의 트렌드를 보면 사실은 프라다 주가가 안 되는 게 의문이었다 싶을 만큼 트렌드가 좋다. 근데 주가 안 되잖아. 그러면 명품 섹터는 아니라는 거야. 주가가 트렌드는 안 되는데도 가고 있어야 된다니까 오히려. 그러면 후행적으로 트렌드가 따라오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테마 이제 진이기 장난감은 이제 지금 거의 열풍의 단계에 뭐 클라이막스인지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장난감의 유행은 길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저가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제가 리쥬란이나 뭐 한국식 이런 화장품들에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빠꾸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맨날 탐방 가는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이미 거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뉘앙스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리쥬란도 트렌드로 보면 떡상인데 삼양식품 불닭이랑 그다음에 장난감 소니엔젤 히퍼스랑 다른 점이 뭐냐면 화장품이나 저런 기능성 뭐 주사나 의약품 같은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트렌드는 좋지만 허가를 받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기대감은 쩌는데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면 미스매치가 될 수 있는. 트렌드는 좋지만 이번에 허가가 안 나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그걸 맨날 데일리로 체크하고 있는 한국의 빠꾸미들이 먼저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에서 한국 시장의 주식들이 물이 되게 얕다고. 소수의 운용사나 몇몇 큰 손들이 그냥 쭉 빠져나가면 이유도 모른 채 막 30%씩 얻어맞는다. 한국 주식이 싫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주식을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겠냐? 없다니까요. 쉽지 않다니까. 응. 그러니까 소비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트렌드와 판매되는 시점이 일치하냐라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소니엔젤 히퍼스가 트렌드가 떡상한다? 그럼 소니엔젤 히퍼스를 오늘 검색한 사람들이 내일 가가지고 살 수 있냐? 있지. 왜? 소니엔젤 히퍼스의 연관 검색어가 뭐야? 소니엔젤 히퍼스를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는 검색어니까. 미니소 리얼미 뭐 이런 게 검색으로 뜬단 말이야. 그리고 미니소의 트렌드가 후행적으로 올라오는 게 또 보이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매출의 다음 분기에 잡힌다라는 게 그냥 딱 보이잖아. 근데 리쥬란이 트렌드로 떡상을 했는데, 어, 다음 분기 매출을 봤는데, 뭐야, 안 늘었어. 그럼 미스매치야. 그럼 트렌드가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지. 의학 제품은 판매되는데 시간이 있지. 심지어 화장품도 국가별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유통망도 뚫어야 돼. 그런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차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이제 뭐 불닭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이제 쫙 한번 유행했을 때 4, 5년 전에 유행했을 때 이미 깔렸고 유통망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유행하니까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대로 팔렸던 거고 지금 장난감 같은 애들도 그냥 팔리는 거지. 왜? 팜마트나 미니소나 뭐 다 주변에 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막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은 공항에도 막 이런 거 돌리는 거 가챠 시스템이도 뭐 장난감이 유행하잖아. 그럼 장난감 그냥 가게가 하루아침에 강남역에 막 생긴다니까.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엄청 큰 거지. 그러면 이런 건 다음 분기 실적으로 그냥 빡빡 잡혀버린다는 거지.
실적과의 갭이 없다는 겁니다. 타임 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데 막 오온이나 아식스가 막 트렌드 좋다고 했는데 왜 생각보다 안 늘지? 뭐 이런 거는 막 재고 물량, 그다음에 뭐 리테일러, 그다음에 뭐 대규모 바이어가 한번 물량을 쌓아놓은 게 나가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반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의류나 신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드 타임과 또 뭐 장난감이나 식품이나 이런 게 리드 타임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트렌드를 보고 이거 떡상이네 이 주식 사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미국에서 이제 이 요거트 프로틴이라는 게 검색어를 봤더니 이게 월드와이드로 봤더니 봐봐 계단식으로 빡빡빡빡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사실 좋고 오래가는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업체를 봤더니 이 라이프웨이 푸드라는 업체가 캐피어의 생산자래. 이 캐피어가 뭐냐면 그 신맛 나는 그 요거트 단백질 같은 거 치즈 만들 때 나오는. 그래서 이걸 와 이거 대박인데 라고 딱 봐가지고 또 아픈데 이거 빨리 스터디 준비해가지고 넣어놔야지 해서 넣어놓고 여러분한테 안내드려야지 하는데 뉴스가 나왔어 어저께인가 캐피르 제조업체 라이프웨이 푸드의 주가가 갑자기 21.7%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다농 아시죠? 그 글로벌 푸드 업체 그 요크루트 만들고 그 우리 맨날 떠먹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농이 얘네 회사 주식을 인수한다고. 와, 나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떡상해서 갑자기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 와, 그러니까 봐봐. 이 보세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주가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뭔가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뭔가 막 변화가 있고 막 변동성이 막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변화가 있으니까 뭔가 출렁출렁 하면서 뭔가 있기 시작하는 거야. 이익이 늘고 하면.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진입했다 나갔다 진입했다 나갔다가 그러다가 이게 정말 트렌드가 된다 그러면 확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것도 똑같더라고. 요화정이 뭐야, 요화정. 한국의 제2의 탕후루가 뭐였어? 요화정이었잖아. 탕후루 다 망했는데 요화정이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요화정 프랜차이즈가 400억 원에 팔렸잖아.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와, 정말 미쳤구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요화정 열풍이잖아. 요거트 벌꿀 좋아. 아니, 진짜로 제가 한 올해 초부터 매일 아침에 요화정을 요화정은 아니 요거트랑 꿀을 먹고 있었더라고. 똑같아. 지금 유튜버 봐봐. 미국 뉴욕 맨하튼 젠지 유튜버 봐봐. MG 유튜버 봐봐. 다 요거트 먹어, 얘네들도. 요거트 볼에다가 견과류 넣은 다음에 그릭 요거트 넣고 뭐 아니면 뭐 지가 넣고 싶어 넣은 다음. 이게 유행인 거야.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나도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라이프웨이 푸즈를 진작에 예전에 한번 봤었나? 그리고는 이제 잊고 있었다가 요거트 맞아 요거트 대박이지. 그래서 봤는데 와 반응이 인수하네. 자 그다음 트렌드 또 이게 뭐냐? 이게 프리모 워터, 마운틴 밸리 워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 한국 마케팅 트렌드 같은 거 잡아주는 업체였는데 리퀴드 데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그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미국 젠지들과 엠지들이 맥주를 안 먹는데 근데 맥주 캔에 있는 워터야. 그러니까 어 미네랄 워터 그냥 워터 생수인데 맥주 캔처럼 생겼고 막 헤비메탈 그룹이 나와서 선전을 해. 근데 이제 점점 그 맥주로 취하고 기분 좋아지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미국 애들 어려운 젠지들이나 엠지들이 대마초를 차라리 하거나 뭐 다른 걸 하거나 하지 맥주를 10캔씩 안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맥주 소비가 줄었다. 근데 이제 젠지들 사이에서는 그게 생수로 유행이 바뀌었는데 리퀴드 데스라는 워터 업체가 엄청 혁신적인 마케팅 막 사람 죽고 막 잔인한데 막 기괴한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로 찾아놨었다가 연관 검색어에 떠서 봤는데 이게 또 되네. 지금 미국이
희한하게 이제 워터 시장이 또 돼요. 프리모 워터, 마운틴 밸리 워터. 이 워터가 이 PRMW 이 회사에 다 사나 프리모 워터라는 회사의 하위 레벨에 있는 브랜드거든요. 프리모랑 마운틴 밸리 워터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지금 워터 회사 우리가 왜 보고 있겠어? 요거트 회사를 왜 보고? 경기 어렵다니. 식품 회사들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게 제이지가 이 마운틴 밸리 워터 얘네 브랜드 요거를 들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1번은 인플루언서야 무조건. 근데 이 제이지라 하면 어떤 사람이지? 미국에서 엄청난 인플루언서지. 그다음 누구? 기네스 펠트로가 이제 그 뭐야 새로운 작품 리딩하는 현장에 물을 갖고 왔는데 이 마운틴 밸리 워터를 들고 나왔답니다. 이게 뭐냐면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에 워터를 배달해주는 업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델몬트 주스 배달받던 것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60년대로 80년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근데 젠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 왜? 환경, 미세 플라스틱 이런 이슈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긴 한데 아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이거 집으로 배달을 받는 거야. 와 이게 보고 놀랐다니까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혹시 여러분도 이제 미국 가거나 했는데 이런 걸 봤다. 유튜브가 이런 걸 본다. 이런 게 시작인 거야. 근데 나는 알고 있다는 거지. 프리모 워터라는 미국 생수업체. 우리나라 지금 삼다수 같은 거지. 아, 그런 업체가 있구나. 아, 한국에서도 누군가가 갑자기 이효리 같은 애들이 이제 바틀에다가 생수 먹는 걸 한다. 환경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프리모 워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어. 시가총액이 한 4조, 5조 정도 되는데 매출이 늡니다, 진짜로.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슬로우 하지만. 얘네는 약간 M&A를 하더라고. 지역 생수업체를 인수해가지고 미국은 지역마다 너무 로컬이 크니까. 어쨌든 이게 알고 있어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프리모워터가 주가 어때? 연초부터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니까 안 보잖아. 이런 거 모르잖아. 어떤 증권신문 미국의 파이낸셜 뉴스에 프리모 워터의 주식에 주목해야 된다. 프리모 워터의 시대다라는 뉴스가 나오냐. 지니기의 시대다. 장난감 주식을 사라라는 뉴스가 나오냐. 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어딨어. 근데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이 돼서 갑자기 나스닥이나 이제 유동성이 갑자기 또 고갈되고,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조져보자, 막. 트럼프 되고, 막. 갑자기 관세 얘기 나오고, 막 시장 출렁출렁하고, 뭐. 때마침 막 공매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또 뭐야 N 캐리 막 변동성 나오면 어떻겠어 이런 애들 상대적으로 괜찮겠지. 식품회사니까 생수업체니까 훨씬 방어력이 좋지. 그랬는데 뭐 너무 사고 싶은 빅세븐이 그때 30% 40%또 할인을 해주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뭐 팔고 가시든 괜찮죠. 아, 이 트렌드가 좋으니까. 이 업체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이제 리퀴드 데스라는 거. 이게 맥주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워터예요, 워터. 마운틴 워터라고 써있죠. 어, 워터야. 이게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이 업체는 이제 상장 기업이 아닌데. 이미 미국의 뭐지? 벤처 펀드들한테 엄청 많은 투자를 받았어. 이제 프리모 워터는 상장 기업이야. 근데 이거는 캔이잖아. 근데 젠지들은 환경에 더 민감해. ESG잖아. 그래가지고 이 프리모 워터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아니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 투자자가 프리모 워터를 보고 있겠어. 그지? 이해되십니까? 끝인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힘들어. 좀 흥분했나요? 흥분한 것 같아 보이세요? 흥분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스터디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와, 막
근질근질한 거지.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 어, 미니소도 그렇고, 팜마트도 그렇고, 기회다. 어,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전형적인 패턴들이 몇 개가 나오니. 근데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가라는. 그렇지만, 만약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재에서도 될 만한 게 없다. 굵직굵직한 컨슈머들에서는 될 게 없다는 건 이미 연초부터 다 보셨잖아요. 싸구려들만 잘 되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고, 당분간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장난감이나 이런 걸로의 세대 교체가 좀 이뤄질 수 있고, 얘네들은 경기 불황일 때 오히려 호시적을 더 내기 때문에 더 주목받을 수도 있어서, 단기에 아주 폭발적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면. 더 주목을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도 산리오에 대한 관점도 그랬고, 좀 너무 이제 좀 꺾이나 했는데 불황이 길어지고 하면서 이런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물론 이제 K-뷰티 저가 화장품의 글로벌 트렌드도 맞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화장품 업체 워낙 많고 뭐 잘 나가는 업체들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요인들이 있다. 이제 글로벌하게 보고 마켓 수급 비어 있어서 하방 막혀 있고 그래서 그러기에 홍콩 주식 너무 좋았고 그때 50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텐센트만 샀어도 그죠? 하방 막혔다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기에 중국 주식 퍼포먼스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50은 뭐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언급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냥 밸류에이션 보더라도 괜찮았다. 한국 주식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라는 관점이었고 그다음에 너무 알려진 지금 신발 업체들 이제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몇몇 업체들을 계속 팔로업 해가지고 주가를 드리블하면서 사기에는 조금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변곡점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유동성 환경은 좋을 것 같진 않다. 지금과 뭐 10월 달 정도까지가 제일 좋겠죠. 그죠? 벌써 선수들이면 이제 11월 달부터는 뭔가 선거 이벤트 이후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죠? 현금화를 또 할 테니까. 고작 사실 뭐 좋을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안 남아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플레이 해볼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음식료인데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건강 관련됐거나 피부 관련된 것들, 불황에 강한 애들, 그죠? 그 다음에 장난감 같은 애들, 실적이 절대 꺾일 것 같지 않으면서, 아, 불황이니까 이런 애들이 더 앞으로도 잘 가겠지라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요런 애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놓으면, 뭐 조정이 오든 안 오든, 상대적으로 퍼포먼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어. 제가 아파도 트렌드를 뭐 하루에 기본 안 돌려봐도 구글 트렌드로는 100개는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뭐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소비재에서 요새는 걸리는 것들이 별로 없긴 합니다. 너무 특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계속 순환매하면서 올리니까 주가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라고 나오겠지만 어떤 특정 종목을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도 소비재 전반적인 거에서 너무 고점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애를 무리하게 도전하는 거는 연말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생기면 또 기회를 잡자. 충분히 우리는 진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년에 두세 번 이상의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우리는 1년에 두세 배 이상 오를 만한 트렌드를 무조건 찾아낸다.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괜히 올인하지 말고, 너무 비쌀 때 사지 말고, 좋은 애들도 좀 조정이 올 때 좀, 그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한테 물 주지 마시고, 잘 되는 애,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데 조정을 받는 거지, 추세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버릇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스터디의 메인 포커스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제가 24년 9월부터 선언하는 게 내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니기, 장난감의 시대가 왔다. 신발과 다이어트의 시대에서 지니기의 시대로의 전환. 그 다음에 새로운 테마 하나를 또 찾아내는데 새로운 테마 하나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사실은 경기 어려워지면 그런 데서도 또 꼭 좋은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두 개들이.
조금만 도드라져 보여도 확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애들 찾게 되면 바로바로 공유해서 스터디 진행할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9월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구름도 좀 보시고, 너무 시장에 매몰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리사르 커피 가서 에스프레소도 한 잔 즐기시면서, 애기들 귀여운 빼고 할 수 있는 인형도 하나씩 구매해 보시고, 아주 소소한 즐거움들을 찾으면서 선순환하는 삶을, 러닝도 좀 하시고, 날씨 좋으니 그런 삶을 유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원래 다른 형태의 유튜브 같은 거를 꼭 해보려고 도전하는 한 해로 생각했는데, 벌써 9월이고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 진짜 쓰레기 같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근데 너무 바빠. 마음이 바빠. 막 이런 거를 자꾸 발견할 때마다 그냥 빨리 스터디 자료 만들고 말씀드리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고, 맨날 운동하다가 다쳐서 아프고 골골대고 있고 건강검진 받아서 막 충격받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죠? 녹차도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식쟁이들이 진짜 돈을 안 쓰거든요. 제발 그거 아껴서 투자한다고 부자 안 돼요. 제발 소비 좀 하세요. 제발 그냥 사 좀, 제발 해봐 좀. 해보세요. 해보는 건 좋아. 어, 어.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긴 했지만 이제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아니, 쓸 거 안 써가면서 하는 그런 투자는 20대 아니면 10대, 20대 아니면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계속 선순환을 하려면 평소에 내 상태에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아끼고 쓸 거 안 써가면서 주식하는데 거기서 퍼포먼스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그러면 악순환이 돼, 그게. 제발 평소를 만족하는 상태로, 내 주식이 10배 안 가도 2배 오르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 라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일단. 근데 주식도 올라? 이러면 이제 너무 좋은 거지. 리사르 명동점. 리사르 명동점. 저는 명동점을 안 가봤네요. 저는 분당에 생긴 걸 가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지역마다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리사르 전체적으로는 얘네는 되게 인테리어도 감성이 좋은 것 같더라.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저희 형한테 쌍욕을 먹었는데, 자기네 동네에도 에스프레소 바가 있는데 리사르는 양이 너무 적다. 맛은 뭐 괜찮은 편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커피는 맛만으로 먹는 게 아니야. 이 리사르의 이 감성을 봐봐. 어, 이런 감성을 좀 느껴라고 했다가 이제 아재인 저희 형님께서 이제 어, 꼴값 떤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식쟁이는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곳을 다닐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현재 9월 26일, 2024년 9월 26일 현재 젠지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서순례길이 최근에 뜨잖아요. 저는 서순례길을 2년 전에 그냥 앞마당 가듯이 갔다고요. 진짜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한 명도 안 다녔을 때, 여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이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안목을 높이셔야 돼요. 맞아요. 감성 있어야 돼요. YM님이 누구지? 성함을 내가 모르겠네. 감성이 있어야 돼. 그렇지. 외국인이 1층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딱이야. 이게 이태리야. 어디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녀. 왜 커피에다 물을 타? 어? 그게 커피야? 그걸 왜 마시고 앉아 있어? 그쵸? 또 리사르에 가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거 커피가 아니잖아. 그지? 이태리에 스타벅스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태리에 가보진 않았어도 이태리 감성을 유지합시다. 우리가 이제 또 가오가 빠지면 소비재 투자자가 아니잖아. 그죠? 아주 트렌디한 거를 다 하셔야 돼요. 그쵸? 응. 룰루레몬에 뭐, 당연히 뭐, 그런 건 뭐, 이제는 뭐, 그게 갔다면 또 새로운 걸 발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저게 뭐야? 남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하는. 헬스장에 딱 가는데 모든 사람이 날 쳐다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밋밋하지만 쳐다봐. 아니, 그러니까 해괴하게 하고 가서 쳐다보는 거 말고 뭐 물어봐. 갑자기 이거 어디서 샀냐고.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돼. 사람. 너는 그러냐? 아니지. 아니죠. 전 기본이 안 돼요.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은 하자는. 감성은 잃지 않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보면서도 최근에 진짜 꽂힌 데가 어디냐면 도쿄 아부다자힐 아세요? 와, 이제 아부다자힐의 그 건축물 모양이랑 거기 들어와 있는 콘란샵 이런데 와, 이런 거 딱 보면 막 진짜 대박이다, 정말. 당장 비행기표 끊고 싶더라. 저기 가서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왜 내가 애 목욕시키고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얘는 언제까지 목욕을 시켜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애한테 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인형을 하나 사서 주는 거죠. 빼꾸 해라. 근데 저희 애기도 이제 어린이집 가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애는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귀엽다. 어, 그런 걸로 또 위로를 삼으면서 어쨌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트렌드를 가장 먼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아주 최바닥에서 사서 1등으로 사서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남들 안 하고 굉장히 세이프하면서도 그래도 뭐 3, 40%씩 1년에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매년 찾아낼 수 있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욕심만 안 부리면 된다. 그 욕심이 꼭 1년 수익률 다 까먹어서 그렇지. 하여튼 날씨 좋은데 산책도 많이 하시고 네. 빼꾸 많이 하는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많이 가서 보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조만간 스터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은데 제가 앞에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지. 앞에 살짝 잘렸지만 그 얘기가 다 반복되는 거 아시죠? 제 얘기는 무한 반복이니까 뒤에 30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앞에 왜 잘렸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이기의 시대가 온다. 네, 진이기의 시대가 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 갔다 오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셨겠네요. 아이고, 또 하여튼 조만간 오프라인에서도 뵙고 또 즐거운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단톡방 아시죠? 단톡방에, 지금 아까 누구였죠?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자료 올려주신 거, 뭘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단톡방에 공유가 되면, 네, 단톡방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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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